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아까 한 4가지, 5가지 정도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죠. 요 표가 이제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거든요. 근데 많이 이렇게 한 곳은 150조 가까이 돼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거기에다가 이제 작아야지 시장 평균은 100조 이상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를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0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그 우선주하고 합치면 900조가 조금 더 되든가 맞아요.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만의 TSMC 있잖아요. 거기는 올해 영업이익이 10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훨씬 고평가받고 있죠. 그렇죠. TSMC. 이제 차이는 있어요. 차이.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만치는 못하고 이제 D램 쪽이 요번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지금 주가에서도. 네, 지금 주가에서도 크게 뭐 밀릴 일은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오늘 2.7% 정도 떨어졌고, 넥스트 외우세요, 진짜.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14만 5천 원 정도 돼요. 한 3% 정도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 뭐 그렇죠.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근데 이제 조금 쉬기는 쉬어야죠. 그래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죠.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올해 보면은 IM증권에서는 93조, 외국계에서는 150조. 그러니까 여기도 엄청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75만 원 뭐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74만 원. 지난해 16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뭐 원체 HBM에서는 독보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기술력도 좋고 그러니까는 단기간에 뭐 꺾이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 반도체가 역시 이제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게 조금 부담스럽고 지난번에 한번 쉬었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74만 원에 갔다가 그때 62만 원대에서 52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62, 3만 원을 뛰어넘고 64만 원을 뛰어넘어서 거기서도 10만 원을 더 올라가고 이번에도 좀 쉬면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뭐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사실은 좀 보유자의 영역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제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뭐 한 550조 원대 갔다 지금 540조 원인데 조금 더 쉬게 되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 그러면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업황이 꺾이기보다는 주가 측면에서 좀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운 게 맞죠. 단기 추격은. 요거는 근데 다만 그 대전제는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실적 전망치는 계속 좋게 보신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업이익이 피크가 되면은 주가가 또 미리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속성이 좀 있죠. 미리 올라가고 미리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높아가지고 저도 사기는 뭐예요? 그냥 보초로 세워놓은 것만 이렇게 보고 지켜만 보고 다른 쪽에 지금 집중을 하는 편이죠. 이제. 근데 일단은 반도체 쪽은 좋게 보시지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는. 반도체 다음은 혹시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핫했던 게 로봇주는 우리가 피지컬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AI 시대인데 이제 젠순왕이 지난해 에이펙 때 한국에 와서도 또 이제 피지컬 AI를 했는데 그동안에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심지어 일부 주식은 뭐 10배 가까이 올라간 주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5천 원짜리가 4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도 4만 5천 원까지 왔다가 종가에 이렇게 좀 떨어졌죠. 꺾였죠. 4만 원 초반에까지. 아무튼 지난해 하반기에는 그 웬만한 뭐 클로봇 같은 경우도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들 올라갔어요. 그 큰 주식들. 가격이 보통 6, 7만 원 하는 주식들.
SPG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50만 원이 넘었었고 뭐 그래서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일부 종목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끝난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봇주들도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숨고르기 할 수는 있다. 예. 그래서 현대차가 요번에 세스에서 그 아틀라스가 로봇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로봇 관련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룹사가. 현대차가 인수를 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 한 3조 원 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상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상장. 그래서 연내 상장시킨다는 이제 말을 또 돌고 그러니까는.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하게 되면 뭐 미국에 상장을 미국에 하겠죠. 네. 상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대차 관련 주식들,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뭐 현대 오토에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한국 무브넥스는 어제 상한가까지 갔던 거고, 무브넥스. 뭐 그다음에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도 또 그 마이너스였다가 급등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 현대차 로봇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인수했다는 그 로봇주 있거든요. 그 경우는 오늘 거래 정지까지 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경고를 먹고서도. 그 로봇주들이 그 단기간에 랠리를 많이 보여줬죠. 네. 근데 그것들도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는 이제 쉬고 있을 때. 근데 되게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보면 그 쉬고 있는 게 하루 이틀밖에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때 사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하고 지금은 조금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은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냐면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원래 2,000원대 있던 게 요번에 14,000원까지 왔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거래 정지까지 다 하고 그랬잖아. 투자 위험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사실은 과거랑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전기 자전거 테마 때 10여 년 전 때도 급등했던 종목들 로봇 시대가 온다 뭐 5, 6년 전에도 한번 또 이렇게 막 시세가 났던 종목들 똑같이 또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펀더멘털 보시는 분들 입장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기는 불편할 수도 불편한 있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가격이 높고 우리가 차트를 봐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는 추격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외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실력도 안 되는데 높은 거 샀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응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은 가격이 높으면은 리스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쌓여 있을 때 그것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제 그것도 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절대적으로 높을 때 사면 안 되고 쉬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가 11선에 걸려 있을 때도 있고 21선에 걸려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네네네. 그것도 깨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맞춰서 시장에 맞춰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 좀 적응이 돼야지 되거든요. 연습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원칙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내 영역이 아닌데 굳이 그거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좀 트레이딩의 영역, 그렇죠. 트레이딩의 기술이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손실 없는 투자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 6차례 수상을 한 사람이에요. 실전 투자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을 하지만은 그렇게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장 그 문제가 정보의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는 큰 돈들이 와서 투기적으로 그런 거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어쨌든 그거에서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11선, 21선
최소한 네. 거기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매매에 있어서 기술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 말씀을 했지만은 그 로봇주들이나 그것들은 이제 일종의 성장주죠. 성장주. 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근데 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느냐. 그거는 제가 과거에 삼성 바이오로직 있죠. 네, 네. 그거를 20만 원대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상장이 되고서 그때 상장되면서 지배구조에 뭐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뭐 이 고소되고 맞아요. 뭐 말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예. 그 제가 그거를 몇 억을 손해를 보고서 매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수익이 난 게 아니고 손실이 난 거예요. 네. 그때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배당도 안 하지. 이게 1년에 뭐 천억, 몇 천억씩 적자인 회사를 내가 뭐하러 갖고 있나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고서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황제주가 됐죠. 예. 그래서 190만 원이요. 예, 190만 원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요번에 그 인적 분할이 되면서 이렇게 갈라진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돈도 엄청 많이 벌거든요. 네. 1조 원 넘게씩 이렇게 1년 영업이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로봇주들도 실적이 안 나오지만은 미국의 그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도 로봇택시 로봇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고서 엔비디아도 이제 로봇에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시대도 거기도 선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선점을 하고서 그러면 어쨌든 이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 그것도 시장 선점을 한 기업들이 실적을 그 싹쓸이 하다시피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은 치킨 게임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이 제대로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도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살아남아서 지금 그 수혜를 다 받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로봇도 그러지 않나 싶은 거예요. 선점 효과. 그러면은 그게 또 우량한 기업은 선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탈락하는 기업이 또 분명히 나올 거고.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그때 휴대폰 그랬을 때 모든 기업이 다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다 망한 것이죠. 하다못해 LG도 철수를 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승자 독식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봇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형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밸류체인이. 네. 네.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도 이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좀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업에 그거는 이제 뭐 장기 투자 가능해 아직까지는 그렇죠. 좀 트레이딩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꼭 필요한 그 부품 뭐 이런 거를 납품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은 얼추 맞다고 할 수도 있죠.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아무튼 시장에서 옥석거리기가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표로 보여드린 거는 뭐 추천주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이제 그 섹터 내에서 그 테마 내에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관련주들. 절대로 추천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참고로 하시라 그런 얘기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도 그 딥페이크로 해서 또 남석권 회장님 사칭하는 그 리딩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으니까는 저는 일체 리딩방이라든가 유료 뭐 이런 거 일치 안 하거든요. 남석권 회장님은 심지어 출연료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냥 국밥 한 그릇 사드리고 있는데 하여튼간 남석권 회장님이 어디서 무슨 뭐 리딩방을 한다, 유료 회원을 모집한다, 돈을 받는다 다 사기. 다 사기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일체 제가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남석권 회장님은 다 사기예요. 다. 본인의 투자로만 벌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피지컬 AI 관련주예요. 뭐 로봇이나 피지컬 AI나 뭐 별반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 로봇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사람 모습을 한 그 로봇을 주로 말하는 거고 피지컬 AI는 주로 이제 물류라든가 뭐 하는 그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 거기에 이 적용되는 로봇을 광의의 로봇 그거를 이제 피지컬 AI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는 지난해 TV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본 게 있어요. 그 북미의 현대차 공장 이렇게 보면 근로자가 거의 안 보여요. 로봇으로 자동화돼 가지고 오늘 신문에 머리글이 나온 게
현대 아틀라스 근로자들 일자리가 없어진다, 위협받는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지컬 AI 관련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는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참고로만. 여기는 아까 그 자동차와 로봇이 다 같이 이제 막 섞여 있네요. 예, 그렇죠. 현대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거기에도 이제 피지컬 AI,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스, 뉴로메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뭐 지분 신고 나온 막 이런. 5%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해가지고 경고를 먹고서도 급등이 돼가지고 오늘 하루 거래 정지가 된 거죠. 내일 이제 거래 재개가 되겠죠. 그런 주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피지컬 AI 쪽도 이건 아까 그 로봇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오는 미래다. 다가오는 미래다. 그러니까는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는 주로 이제 대기업하고 관련이 있는 주식은 그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기존 매출도 발생하고 있을 거고 또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거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매칭을 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그 로봇 거기에 또 이어서 피지컬 AI, 뭐 자율주행 포함해서 이렇게 또 같이 보신 거고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 그 종목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뒤처져 있는 건데 제가 자율주행에 관해서 과거에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원래. 그게 언제냐면 2021년 같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이에요. 5년 전. 그때도 벌써 자율주행이 원래 5단계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단계, 3.5단계 그 상태에서 머물러져 있고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 일부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이제 작은 기업들, 스몰 캡의 기업들이 전부 다 납품을 하는 거죠. 뭐 렌즈라든가 무슨 센서라든가 무슨 뭐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관련주 이렇게 보니까. 관련주. 그걸 메인으로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